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네, 시장 판단부터요? 네, 일단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공포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하면서 증시가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내 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프를 한 가지 보시면은 이 매일 얼마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는데 확진자 증가폭이 그러니까 2월 10일에 다시 한번 3,000명을 좀 돌파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 애플이라든지 주요 중국 내 공장들이 2월 10일을 기해서 이 조업을 재개한다라고 밝혔었는데 조업률이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좀 나쁜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확진자 증가폭이 한 3,000명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후베이성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는 6일째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우려를 조금은 더는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 타격에 좀 대비를 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오늘 증시가 상승 반전의 원인으로 좀 분석이 되네요. 결국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동이 좀 멈춰 있고 그리고 경제가 조금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일이 있어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줄 거니까 우리는 좀 걱정 없어 이런 믿음인 것 같네요. 유동성 장세에 대한 믿음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본다면은 더 할 거라는 기대도 있다고 보여지죠. 물론 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 정책이 경기 확장세를 유지한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니면은 더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미 풍부한 유동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증시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감 또 믿음이 일단은 좀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실제로 코로나 공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반등하고 있는 거는 유동성 주도의 강세장이 여전히 강함을 좀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러스 여파가 통제된 후에 경기가 반등한다면은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은 가치주로의 본격적인 순환매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프를 한 가지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확산되다 보니까 공포감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 미 연준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 페드워치 선물 시장의 좀 전망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한 달 전에 38%에서 14%로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대비해서 그때의 금리가 30bp 낮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16%에서 31%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기대감 역시도 좀 증시 투자 심리를 유지하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되네요. 금리를 더 내려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 경제가 1분기에 제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콜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공포 심리가 좀 극에 달했었는데 반면에 또 최근에는 이를 뒤집는 그런 분석들이 나온 것 역시도 좀 오늘의 증시 반등을 이끈 원인으로 해석이 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경제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2에서 3분기에는 결국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는 제한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항공이라든지 카지노주 또는 뭐 염차이나 같은 기업 이렇게 중국 시장에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좀 리스크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 움직임을 보자면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불안 심리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긴 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에 대한 실질적인 충격은 생각보다 덜할 것 같아라는 이런 추정치까지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 경선 레이스일 텐데 지난번에 지난 2월 3일이었었나요? 아이오와 코커스가 그렇게 그 관심사였다면 이번에는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티지지가 그렇게 돌풍을 일으키게 될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일단은 샌더스의 텃밭이기 때문에 네네. 좀 샌더스의 승리를 점치는 그런 확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부티지지의 열풍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주에 증시 역시도 미국의 정치권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차 경선이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이제 11일 화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앞선 아이오와 경선에서 82년생의 동성애자 후보인 부티지지 시장이 샌더스를 박빙의 승부 끝에 눌렀죠. 그래서 돌풍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데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일단은 뉴햄프셔 경선에서의 샌더스의 승리 확률은 73%로 부티지지 21%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뉴햄프셔는 샌더스 후보의 원래의 텃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샌더스의 승리가 좀 점쳐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지만은 부티지지가 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 아니면 최소한 좀 열풍 그 지지 기반을 계속해서 좀 확인하는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허탈할 수도 있는데 뭐 이들이 아무리 경쟁을 뭐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돌풍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건 트럼프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 미국의 경선 레이스를 저희가 보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어떨지 아니면은 앞으로 그래서 증시에는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트럼프가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좀 중론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도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데요. 아이오와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무려 9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핵의 상원 표결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49%로 오히려 취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분석이 오늘 나왔는데요.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IB에서 샌더스가 지금 대선에 출마했을 때 증시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좀 일반적이다. 하지만은 오히려 샌더스가 나오면 트럼프의 재선뿐 아니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어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샌더스 후보의 승리가 점쳐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월가는 트럼프의 재선을 호재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뭐 펀드 매니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자금 운용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자금을 이제 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해요. 이제 연말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고 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지금 타이밍일 것 같은데 우리의 기억은 좀 확실치가 않은 경향이 있어서 과거에 실제로 이런 대선과 경선 이런 거 있을 때 실제 시장은 많이 흔들렸었나요? 아니면 그래도 상승 추세를 쭉 타고 올라갔었나요? 실제로 역대 미국의 대선 연도의 S&P 500 지수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좀 보면요. 네. 연초에 좋았습니다. 어떤 그 연초의 기대감 플러스 어떤 대선이 올해 있다라는 또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연초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그 이후에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추세를 대선 연도에 좀 보여왔고 그리고 지금 이 직선으로 뻗은 부분이 이 대선 그 시기가 되는데 그 대선 시기 이후에는 누가 승리하든 간에 대개 증시는 상승하는 경향을 또 보여왔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좀 염두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이 샌더스라든지 워런 민주당 후보의 승리 확률이 떨어질 때마다 헬스케어주가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 후보들이 메디케어 for all이라고 그래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좀 주창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또 개별 섹터에도 지금 승리 확률의 변화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역시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비슷한 흐름이 이번에도 좀 이어질 것 같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엔비디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목표 주가를 글로벌 IB에서 상향 조정하면서 급등했다고요? IBC 캐피털이라는 IB에서 목표 주가를 251달러에서 301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4% 정도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을 반영을 하더라도 한 15% 정도의 업사이드를
본 굉장히 공격적인 이 월가의 이런 목표 주가 제시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게이밍 부문이 호조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FY 2020, 그러니까 19년도 2월부터 2020년도 1월까지의 호실적을 기대를 했는데요. 근데 13일 목요일에 바로 이 FY 2020의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전체 실적 호조를 점쳤다는 말은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점을 거의 확신한 그런 콜로 해석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호실적 전망을 네, 당연히 네. 주가 급등세를 이끌 수밖에 없었겠죠. 요즘에 그 미국 주식의 실적 시즌을 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딱 실적 발표되고 실적 좋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 급등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찾는데 사실 뭐 얼마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실적 발표하면서 배당 뭐 발표하고 하니까 네. 뭐 12% 급등했다가 다음 날 뭐 연달아서 한 2, 3%씩 계속 떨어지고. 근데 이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전에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쭉 올라가다가 실적이 진짜 좋아라고 하면 급등하고 그 이후에 그 주가를 거의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또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띠는데 어떨까요?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그 지금 목표 주가 그리고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 주식은 한 방향을 일단 잡고 나면은 그 방향으로 최소한 한 석 달,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 그 사이클이 석 다음 달 분기가 또 아니겠습니까?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좀 많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형성된 거를 좀 살펴보면요. EPS가 1.66달러 그리고 매출이 29.6억 달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4% 정도 늘어나면서 한 1년 만에 매출 턴어라운드가 이번에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특히 최근에 인텔이라든지 AMD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부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좀 호조세를 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흐름 어땠을까요? 저희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지난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게 엔비디아였었는데. 네, 석 달 사이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난 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중순이었거든요. 그 네. 이후에도 한 20% 이상 좀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번 실적 발표 외에도 3월 말에 GPU 기술 컨퍼런스 GTC 2020을 개최를 합니다. 엔비디아는 CES 2020에 참여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좀 신제품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특히 지난해에 외화 주식 결제 금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또 미국 기업 4위를 기록을 했어요. 네, 18년도에서 3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관심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종목으로 엔비디아까지 살펴봤고요. 실적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0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강하게 오른 것은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술주 나스닥이었습니다. 3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부터 살펴볼게요. 29,266.43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16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0.56% 상승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하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 내내 상승 탄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면서 1.12% 오르면서
9,628.39에 오늘 장을 마쳤는데 이제 10,000포인트까지는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뭐 40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되니까 한 5%만 오르면 이제 나스닥은 10,000포인트를 또 돌파하게 됩니다. 자, S&P 500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73% 올랐습니다. 3,352.13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평가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굉장히 강했고 뭐 기술주의 상승이 두드려졌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동성이 풍부한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네네. 더 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도 주식은 어쨌든 간에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거를 좀 따져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쓰지는 않거든요. 네네. 아마존의 또 웹 서비스를 안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영향이 적은 IT주로 결국은 투자 수요가 좀 쏠린 것 같고 그러면서 기술주 위주의 좀 반등이 나온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지도에서도 대표적인 기술주 그리고 마가 주식들이 유독 진한 초록색을 띠고 있거든요. 한번 기술주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아마존이 한 2.5% 정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알파벳 역시도 한 2%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 모두 좀 물론 좀 엇갈린 그런 세부 지표는 있었지만은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기업이라는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까지 상승폭을 더욱더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이 종목 중에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을 살펴본다면은 제약주, 이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로 유명한 에브비가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주가가 5.8%나 급등을 했는데 역시 다음 날인 오늘도 2.5%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평가 매력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들렸던 페덱스가 주가가 좀 반등을 했고요. 네네. 반면에 기술주 가운데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3% 정도 빠졌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한 15% 정도 급등을 했죠. 이런 단기 급등에 대한 일단은 부담감이 단기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의 미국 시장 마감 종가까지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